삼성을 이끌어온 이병철의 삼남으로 태어난 이건희는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었다. (1942년) 이병철이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서 운영하던 삼성 상회가 무역회사로 자리를 잡아갈 무렵 이건희는 태어나게 된다. 이건희가 태어날 무렵 위로는 6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있었기에 그의 어머니는 그를 돌보기가 힘들었고, 그런 이유로 젖을 떼자마자 이건희는 친가로 보내져 할머니의 손에서 커야 했다. 그리고 4살 무렵부터 대구로 다시 보내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가 6살이 되던 해 이병철이 서울로 사업을 확장하자 이건희는 해화초등학교에 진학했고, 6.25 발발 후에는 가족이 마산으로 거처를 옮기는 바람에 마산으로 초등학교를 옮겨야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대구로 전학을 갔고, 이병철이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하자 부산으로 이동했으며 부산에서도 또 한 번의 전학을 가게 된다. 어린 이건희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까지 5번의 전학을 다녀야 했고, 그가 5학년이 되던 1953년 도쿄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이유는 어수선한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비교적 안정된 일본에서 더 배우라는 이병철의 뜻이었고, 그에 따라 이건희는 부모와 헤어져 먼저 일본에 가 있던 두 형들과 생활하게 된다. 일본으로 건너간 이건희는 1년 동안 언어 문제로 힘들었지만 그가 더 힘들었던 이유는 외로움이었다 전해지고 있다. 어린 소년이라고 해서 당시 일본인들이 후진국이라 여기던 한국인에 대한 차별은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친구가 없었으며 함께 살던 형들이 있다지만 나이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는 못했다. 어린 이건희는 일본에서 초등학교 2년, 중학교 1년, 총 3년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때 그의 관심사는 영화와 레슬링이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3년간 1200여 편의 영화를 보게 되었고, 한국계 레슬링 선수 역도산에 매료된 그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사대부중을 거쳐 사대부고에 입학했고, 진학하자마자 레슬링부에 들어갔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레슬링부 생활을 하게 된 그는 전국 대회에 참가해 입상을 해보기도 했지만 연습 도중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2년 만에 그만두어야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건희는 연세대학교에 합격해 등록금까지 내며 대학 생활을 준비했지만, 이병철이 선진국을 배워오라는 이유와 기업이 이건희의 성격에 맞지 않으니 매스컴을 배워보라며 일본 유학을 권유했다. 이건희는 이병철의 뜻에 따라 일본 와세다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와세다 대학을 마친 그는 미국 조지 워싱턴 경영대학원에서 매스컴학을 공부하게 된다. 미국 유학 시절 그는 차를 6번 정도 바꿀 정도로 자동차에 심취하게 되는데, 이건희는 서너 달 된 중고차를 구입한 뒤 차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했으며 자동차를 분해하여 청소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6번 정도의 차를 바꾸게 되었고, 과정에서 일정의 돈도 벌게 되었다. 미국 유학 중이던 이건희는 멕시코 여행 중 비자가 만료되어 미국 입국을 거절당하자 공부를 더 할 것인지 귀국할 것인지를 고민하다 잠시 도쿄로 들어왔다. 도쿄에 있던 25세 이건희에게 맞선을 보라는 연락이 왔다. 상대는 당시 중앙일보 홍진기 회장의 장녀인 서울대 미대생 홍나희였다. 맞선을 본 두 사람은 이듬해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 후 이건희는 삼성 비서실에서 견습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의 업무는 아침마다 신문을 보고 삼성 관련 기사를 찾아 붉은 밑줄을 친 뒤 아버지이자 회장이었던 이병철이 보기 편하게 하는 일이었다. 1년 정도 지나 그의 나이 27이 되던 해 그는 첫 직장에 입사하게 되는데, 그의 첫 직장은 장인이었던 홍진기가 회장으로 있던 동양방송의 이사였다. 당시는 동양방송이 개국한 지 2년밖에 안 된 무렵이었기에 이건희는 동양방송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자 했다. 그런 그는 TV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시청률은 드라마가 좌우한다 생각했으며 그 중에서도 주연보다는 조연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생각했다. 이건희는 그렇게 당시 조연 연기자였던 이순재, 강부자, 삼이자 등을 섭외했고, 부하 직원에게 조연 배우들의 수입을 조사하라 지시했다. 이유는
경쟁사들보다 더 나은 수입을 배우들이 받아야 동양방송을 떠나지 않는다며 배우들이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려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건희가 동양방송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1971년 이병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후계자를 이건희로 정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의 내용은 장남 맹인은 경영의 뜻이 없고 차남 창희는 기업을 하기 싫어한다. 삼남 건희도 당초에는 본인이 사양했으나 마지막에는 역량은 부족하나 맡아보겠다는 뜻을 가져주었고 이러한 경위로 삼성그룹의 후계자를 건희로 정한 만큼 건희를 중심으로 삼성을 이끌어갈 것이며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이 뒷받침해서 승계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병철은 고문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후 금고 속에 유언장을 보관했고 5년이 지난 뒤 가족들 앞에 자신의 뜻을 알리게 되었다. 1976년 위암 판정을 받은 이병철은 도쿄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출국 전날 가족들을 불러 앞으로의 삼성은 이건희가 끌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게 된다. 이병철과의 불화가 있기는 했지만 언젠가 자신에게 경영권이 올 거라 믿었던 장남 이맹희와 차남 이창희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후 일본에서 받은 위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병철은 삼성의 총수로 복귀하여 경영을 이어갔다. 이듬해인 1977년 이병철은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 편집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남 승계를 최초로 알리게 된다. 이병철은 당시 인터뷰에서 이건희에게 승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장남 맹인은 기업에 맞지 않아 스스로 떠나갔고 차남은 중소기업이라도 혼자 해보겠다며 독립해서 나갔고 삼남 건희가 해보겠다는 열의가 있어 삼남을 후계자로 정했음을 최초로 밝혔다. 삼성의 후계자가 된 이건희는 1978년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게 된다. 10여 년간 동양방송 이사로 근무하며 간접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해왔지만 본격적인 참여는 이때부터다. 이듬해인 1979년 그는 동양방송 이사에서 삼성그룹 부회장으로 일하게 되며 이병철의 집무실 바로 옆방으로 옮겨 경영 수업을 이어갔다. 이건희의 출근 첫날 이병철은 경청이라는 글자를 써주며 대기업 총수로서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5년 후인 1983년 이병철은 이건희가 1974년부터 권유한 반도체 산업에 진출할 것을 선언하는데 이른바 이병철의 도쿄 선언이었다. 이병철은 처음 이건희가 반도체 산업을 권유할 때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희가 개인 재산으로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를 인수할 정도의 의지를 보이자 여러 방면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 파악했고 결과 삼성이 재도약할 수 있는 사업이라 확신하며 반도체 산업을 진두지휘했고 삼성의 반도체 신화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1986년 봄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이병철은 1987년 11월 78의 나이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삼성 상회를 시작으로 대기업 삼성을 이끌어온 이병철의 시대가 저물게 된 것이다. 이병철이 세상을 떠난 후 사장단 회의에서는 대기업 삼성의 경영이 잠시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고인의 뜻에 따라 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하자 결정되었고 이건희는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열흘 정도 지난 12월 1일 부친을 여인 지 얼마 되지 않던 이건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취임사를 읽어가며 호암 아트홀에서 삼성그룹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렇게 이건희는 아버지였던 이병철의 자리를 이으며 삼성의 이건희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